안녕하십니까? 동양학의 대중화 실용화를 추구하는 동양문화 아카데미 천인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그 안에 담긴 우주라는 제목으로 동양인상학에서 바라보는 소리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목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한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신과 기운이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즉, 소리는 정신, 신과 기운, 기의 발현이라는 것인데요. 신이 맑으면 기가 온화해지고 그 결과로 나오는 소리 또한 맑고 윤택해집니다. 반대로 신이 탁하면 기가 조급해져 소리 역시 가볍고 불안정해진다고 합니다. 마이상법과 신상전편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이 맑으면 기가 온화하고 기가 온화하면 음성이 윤택하고 깊고 원만하고 화창하다. 신이 탁하면 기가 촉박해지고 기가 촉박하면 음성이 급하고 급하면 가볍고 흐느끼는 듯하다. 이처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정신과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5기운, 즉 오행의 에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에도 깃들어 5가지 소리, 오음으로 나타납니다. 각 소리는 고유한 원소의 성질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행과 오음을 연결하여 보면 궁은 토, 우는 수, 상은 금, 치는 화, 그리고 각은 목에 해당합니다. 이제 각 소리들이 가진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금과 치음은 뻗어나가고 타오르는 소리에 비유됩니다. 목의 기운을 담은 가금은 높고 맑으며 막힘이 없고 곱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집니다. 마치 꿩이 나무에 올라 우는 소리처럼 빠르고 맑다고 비유됩니다. 성장, 뻗어나감, 맑음, 격렬함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으로 화의 기운을 담은 치음은 조급하고 사나우며 타는 듯한 소리입니다. 양기가 사방으로 분열되는 기세를 가지며 놀란 돼지가 도주할 때 내는 소리에 비유됩니다. 분열, 조급함, 맹렬함, 사나움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궁음과 상음입니다. 이 소리들은 품어주고 거두어들이는 소리에 비유됩니다. 토의 기운을 담은 궁음은 깊고 중후하며 음과 양이 치우치지 않고 화합하는 기세를 가집니다. 소가 우리에서 우는 소리처럼 사방으로 그윽하게 퍼지는 것에 비유되죠. 조화, 안정, 중후함, 포용이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금의 기운을 담은 상음은 온화하고 윤택하며 이지러지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수렴하는 기세를 가지며 무리를 떠난 양의 소리에 비유됩니다. 수렴, 온화함, 윤택함, 결실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을 담은 우음은 유연하고 막힘없는 소리입니다. 원만하고 맑으며 빠르고 막힘이 없습니다. 깊숙이 빠져들면서 잦아드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들판에서 말이 고개를 높이 들고 울 때 나는 소리에 비유됩니다. 유연함, 청아함, 흐름, 지혜가 우음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음의 조화와 기륭, 그렇다면 어떤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로 여겨졌을까요? 모든 소리는 고유의 특성을 지니지만 고전에서는 그 기륭에 등급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의 소리는 조화롭고 윤택하여 가장 풍요로운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1위는 금음, 즉 상음으로 온화하고 윤택하여 가장 풍요롭다고 보았고요. 2위는 토음, 궁음과 수음, 우음으로 깊고 중후하거나 원만하고 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위는 모금, 가금으로 높고 맑지만 격렬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위인 화음, 치음은 조급하고 분열되는 기세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중요한 통찰은 형체와 소리가 서로를 살려주면 기라고 반대로 극하면 흉하다는 것입니다. 귀한 목소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좋은 목소리의 근원은 목이 아닌 단전에 있습니다. 단전은 기의 뿌리이며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소리는 깊고 안정적인 울림을 가집니다. 근원이 깊으면 소리가 중후하고 근원이 얕으면 소리가 가볍다고 보았죠. 즉, 혀끝은 소리의 표면이지만 단전은 소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한 목소리, 즉 귀인의 목소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맑고 원만해야 합니다. 둘째, 깊은 울림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항아리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위엄과 절도를 갖춰야 합니다. 느리지만 맹렬하고 용감하지만 절제된 소리여야 하죠. 넷째, 지속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말해도 힘이 빠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운이 남아야 합니다. 소리가 끝난 후에도 잔잔한 울림이 있는 것이 좋죠.
마이상법에서는 음성이 맑고 밝아 항아리 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성과 같다면 오복을 모두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흉한 목소리의 징후들도 있습니다. 첫째, 깨진 소리, 즉 성파는 이를 꾸미지만 성공하지 못함을 암시합니다. 둘째, 탁한 소리, 성탁은 이를 꾀하지만 이루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셋째, 가벼운 소리, 성경은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기운 없는 소리, 기선절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숨이 끊어지는 듯한 소리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불균형한 소리, 남앙성 또는 자웅성은 고르지 못하거나 남성적인 톤과 여성적인 톤이 섞여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체와 소리의 부조화 또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자가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 이를 남유여성이라 하는데 외롭고 빈천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여자가 남성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 즉 여유남성은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몸은 큰데 소리가 작은 경우 이를 신대성소라 하여 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외형과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좋지 않은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파동 중기에서는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더욱 세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이상적인 여성의 목소리는 남편을 왕성하게 하고 스스로 귀하게 되는 상으로 보았습니다. 길한 목소리로는 맑고 기가 가벼운 것, 조화롭고 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처음과 끝의 울림이 고른 것을 꼽습니다. 반면 흉한 목소리로는 처음은 높고 나중은 낮은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남편을 방해하고 음탕하다고 보았습니다. 무겁고 탁하며 짧은 소리는 몸이 빈천하다고 보았고 깨지는 소리는 다툼이 많고 남편과 불화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낮게 시작해 높아지는 목소리가 길하다고 본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엔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 남편을 방해한다고 보아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의 근원이 정신과 기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기운은 오행의 원리에 따라 5가지 소리, 오음으로 발현되며 그 깊이와 맑음, 그리고 조화를 통해 한 사람의 내면 상태와 운명을 드러냅니다. 결국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상학에서 목소리, 즉 음성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